요즘 플라스틱은 천덕꾸러기 신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회용 포장재 사용량이 급격히 늘면서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죠. 재활용되는 소재이지만 비용과 인력 문제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는 인간을 단순히 편리하게 해줄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심지어 동물의 목숨도 지키는 혁신적인 존재였는데요. 플라스틱의 탄생이 가져온 의외의 혁신들, GS 칼텍스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플라스틱의 조상이 코끼리의 상아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사실. 1800년대 중반 미국과 유럽에서는 당구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당시 당구공은 코끼리의 상아를 깎아 만들었습니다. 상아 한 개로 최대 8개 정도의 당구공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구를 즐기는 사람이 늘자 코끼리 밀렵이 성행하여 코끼리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상아를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위가 되었죠. 그러자 미국의 당구공 제조업자들은 상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를 만드는 사람에게 1만 달러의 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금을 받기 위해 연구에 돌입했고 마침내 존 하이엇이 농나무의 추출 성분인 장려를 이용해 셀룰로이드라는 최초의 천연수지 플라스틱을 개발하게 됩니다. 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천연수지라 현대적 의미의 플라스틱은 아니지만 열을 가하면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고 식으면 상아처럼 단단하고 탄력 있는 상태가 되죠. 비록 이 물질은 깨지기 쉬워 당구공의 소재로 쓰이지는 못했지만 상아를 이용해 만들던 빛과 머리 장식, 단추, 피아노 건반 같은 제품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개발된 플라스틱들도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하거나 착색이 쉬운 성질과 값싼 가격을 무기로 거북이의 등딱지, 가죽, 나무 등 동식물 유래 소재로 만들던 제품들의 재료를 꽤 성공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죠. 플라스틱은 의외로 동물을 덜 죽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덕분에 만들어진 비닐하우스는 작물이 환경과 계절의 영향을 덜 받게 해줘 겨울철 식량난 해결에 보탬이 되고 제철이 아닌 농작물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사실 작물 재배, 건축 구조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존재했는데요. 조선 세종 때에는 온돌과 창호지를 이용한 온실을 지어 겨울 농사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돌하우스는 평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었죠. 이후 유리판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기면서 유리 온실도 등장했지만 역시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바로 이때 값싸고 투명한 플라스틱 소재가 혜성처럼 등장! 플라스틱을 활용한 비닐하우스는 값싸게 겨울 농사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겨울철 영양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식자재 포장 기술은 식품을 쉽게 유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캔이나 통조림은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가 플라스틱 성분으로 코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내부 코팅이 없는 콜라캔은 3일이면 콜라에 부식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우유 등 포장하는 멸균팩은 겉으로 보기에는 종이 같지만 사실 여러 재질을 겹겹이 쌓아 만든 것으로 그중 상당수의 층이 폴리에틸렌 재질로 이루어져 있죠. 일상적으로 비닐이라 불리는 것들이 플라스틱의 일종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값도 싸고 가벼운 플라스틱은 포장 비용과 운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었죠. 그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정용 밀폐용기는 외부 공기를 차단해 식품의 보관 가능 기간을 늘려줍니다. 덕분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효과적으로 줄여 음식 낭비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을 줄일 수 있죠. 플라스틱은 위생적인 의료 환경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플라스틱이 개발되기 이전 병원에서는 유리와 고무 등으로 만들어진 의료기구를 사용했습니다. 소독하느라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고 유리병의 경우 깨지기 쉬워 위험했죠. 플라스틱의 등장은 이런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잘 깨지지도 않고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고 밀봉하기도 쉽죠. 또 값이 싸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위생이 중요한 의료 현장에서는 장점이었습니다. 주사기 같은 것들은 재사용하면 감염의 위험이 높으니까요. 요즘에는 인공관절 등 환자에게 이식하는 기기에도 플라스틱이 사용되어 환자들의 비용적 부담을 줄이고 사용성도 높여줍니다. 불이 났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현장에 출동하여 생명을 구하는 영웅 소방관,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방화복의 소재 역시 플라스틱의 일종이라는 것 아시나요? 난연성 섬유인 아라미드 계열 섬유가 그것인데요. 방향족 폴리아미드 섬유로 최대 500도의 열에도 잘 타지 않으며 타더라도 유독가스의 발생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질기고 탄성도 좋아 아라미드 계열의 다른 섬유는 방탄복에 사용되기도 하죠. 한편 방화복의 내열성을 더 높이기 위해 방화복의 겉감에는 폴리벤지미다졸, 줄여서 PBI라고 부르는 섬유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PBI는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화염 노출 후에도 강도와 유연성을 유지하는 방화복 소재로 매우 탁월한 섬유입니다. 플라스틱의 일종인 이러한 섬유들이 없었다면 훨씬 더 많은 소방관이 사람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었거나 크게 다쳤을 것입니다. 플라스틱은 놀랍게도 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최초의 필름은
종이로 제작되었는데요. 투명하지 않고 훼손되기 쉬워 이를 대체할 소재가 없었다면 현대와 같은 영화 산업은 발전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1889년 조지 이스트먼이 투명 셀룰로이드 필름롤을 개발하였고 덕분에 영상기로 필름을 빠르게 돌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었죠. 1895년에는 공식적인 최초의 영화 열차의 도착이 상영되었는데 기차가 역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찍은 1분 남짓한 영화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돈을 내고 상영관을 찾았다고 하네요. 또 사람들은 19세기 중반까지 라이브 연주 음악만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에디슨의 축음기가 발명되고 플라스틱으로 비닐 레코드, 카세트 테이프, CD 등을 제작하게 되면서 음악이 지금처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죠. 이 외에도 첨단 기술에서 플라스틱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전자 제품이나 운송수단의 소재로 사용되어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었죠. 높은 절연성은 덤입니다.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우주선의 부품이나 우주복에도 플라스틱 소재는 빠질 수 없죠. 플라스틱의 장점을 지닌 신소재들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기 전까지는 인류의 삶에서 플라스틱을 배제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인류의 에너지원이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더라도 석유를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압류 에너지 GS 칼텍스. 여수의 각종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 산업에 쌀, 올레핀을 생산할 공장을 건설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GS 칼텍스는 이렇게 올레핀이라는 플라스틱의 원료를 생산함과 동시에 국내 정유사 중 유일하게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기능성 복합 소재인 친환경 복합 수지를 생산합니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부품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죠. 재료가 되는 플라스틱의 비율을 조절하면 만들 부품의 특성에 맞춰 물성을 보완할 수도 있고 가격도 착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재활용 방법을 통해 연간 6만 1,0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여 소나무를 930만 그루나 심은 효과를 낸다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2021년 1월에는 아모레 퍼시픽과 협약을 체결하여 화장품 공병의 63%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새 시대를 열어준 플라스틱, 무조건 골칫거리 취급하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도움을 준 플라스틱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드는데요. 어쩌면 지구를 위협하는 건 플라스틱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요? 적게 쓰고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효율성 높은 재활용 방법을 찾고 나아가 친환경적인 새로운 형태로 개발해내는 것이 플라스틱의 장점을 누려온 인류의 도리는 아닐까요? GS 칼텍스와 함께한 고마운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편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압류 에너지 GS 칼텍스였습니다.